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G 사교적 수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PD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번에 네,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하면 네, 수학 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좋은 방법으로 많이 한다 중에서 좋은 방법은 좀 전문적인 이야기니까 몇 번 나눠서 할게요. 많이 한다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운동을 제가 해야 돼요. 저는 당뇨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살도 빼야 돼요. 제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많이 할까요? 맛있는 거 안 먹어가면서 제가 했을까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 운동 꾸준하게 많이 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른인 저조차도. 건강한 음식 먹고 하는 거, 당뇨병 걸려서 아주 생활에 지장이 있고 위험한 저도 어려워요. 근데 본인도 아닌 제3자인 우리 자녀를 공부 많이 하게 만드는 거는 몇 배로 더 어렵죠. 자기가 자기도 통제 안 되는데,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어른도 자기를 통제 못 하는데, 아무 필요성도 못 느끼는 애를 내가 가진 부모라는 파워를 이용해서 많이 하게 만든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미션입니다. 남을 많이 하게, 잘하게 만드는 거는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특히 경영학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연구가 꽤 진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3자를, 남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일하게 만들어서 성과를 낼 것인가. 그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연구된 거, 또 교육심리학 또는 교육학에서 연구된 거를 바탕으로 제가 나름대로 저만의 개똥철학 하여튼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영어로 motivation이라고 하는데요. 동기가 크게 나누면 6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 3개는 직접 동기 또는 내적 동기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3개는 외적 동기 또는 간접 동기라고 불러요. 직접 동기 3가지가 재미, 의미, 성장, 간접 동기 3개가 경제적 압박감, 정서적 압박감, 타석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동기를 나눠서 이 6개를 따지는데 이 6개의 동기가 다 사람을 움직이기는 하는데 성과를 내는 데는 차이가 있어요.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해야만 대학을 간다든지 안 하면은 군대 같으면은 맞는다든지 그런 게 경제적 압박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당근과 채찍이에요. 정서적 압박감은 내가 운동을 안 하면 부모님이 실망한다든지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운동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타성이란 건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냥 하던 일이니까 한다예요. 이 3개를 간접 동기 또는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거는 당근과 채찍이죠. 이 3개의 동기도 사람을 움직이긴 하는데 이 3개의 동기는 성과를 낳는데 다른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냐면 성과가 단순 반복 작업, 기계적인 일,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를 할 때는 이런 당근과 채찍이나 정서적 압박감, 타성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일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지시할 수 없고 중간중간 감시하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처벌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일, 알아서 판단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성과를 떨어뜨린다 라고 하는 게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코브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코브라 효과가 뭐냐면 인도에서 코브라가 사람을 막 물어 죽이니까 영국 총독이 코브라 한 마리 잡아오면 돈 얼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코브라가 줄었어. 근데 좀 지나니까 코브라가 안 죽는 거예요. 계속 잡아오는데 알고 보니까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서 코브라를 자꾸 생산해서 돈 버는 거예요. 길거리 있는 걸 안 잡고 보상, 외적인 보상이나 처벌을 피하려고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코브라 효과라고 합니다. 공부에도 그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요거 다 하면 나가서 놀게 해줄게.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별표 치고 막 넘어가요. 이게 코브라 효과예요. 자기가 아는 건 관심이 없는 거야. 별표 치고 빨리 넘어가서 노는 게 보상에만 관심이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긴 했죠. 나가서 놀게 해줄게, 게임하게 해줄게로 움직이긴 했는데 얘는 수학 실력을 늘리기보다 그냥 풀었다는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상받는 그 체계에만 적응을 한 거죠. 실력 내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의도상실 효과라고 있는데 1000분의 1초까지 측정하는 스톱워치를 주고요. 실험을 한 거예요. 두 그룹 나눠서 한 그룹에는 딱 5초를 재라. 플러스 마이너스 0.05초까지는 합격이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0.05초를 벗어나면 성공 아니다. 이렇게 성공과 불합격의 기준만 주고 그걸 시킨 거예요. 또 한 그룹은 성공할 때마다 1달러씩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분을 했어요. 1000분의 1초를 딱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진짜 실험을 어디서 벌어졌냐면 쉬는 시간에 벌어졌어요.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 카메라를 달아놓은 거예요. 몰래 카메라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봤는데 돈이 걸린 팀은 아무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걸었던 팀은 잘하고 싶어서 쉬는 시간에 또 스톱워치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10분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쉬는 시간이 되니까 돈이 걸린 팀은 거의 대부분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돈이 안 걸린 팀은 계속 연습을 더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돈이 걸려버렸다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일이 돼서 쉬는 시간에는 일 안 하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퇴근하고 격렬하게 쉬고 싶다. 그런 느낌이 된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걸린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잘하고 싶어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강화하는 보상을 걸었는데 오히려 그 목표 의도가 상실되었죠. 의도 상실 효과라고 해요. 이렇게 많이 실험이 됐습니다. 문화권을 달리해서 나이를 달리해서 성별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는데 다 동일한 결과가 나요. 외적 보상을 걸면 하긴 하는데 진짜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들 때 쉽게 하시는 게 이런 외적 동기, 간접 동기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게 쉬워요. 또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받았고 우리 대부분이 불안감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뭔가 잘 먹고 잘 쓰려고 공부하거나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불안감이 극도로 큰 애들은 큰 시험 되면 시험이 망쳐요. 왜냐하면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우리 뇌의 가용 자원을 다 잡아먹어요. 그걸 우리가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죠.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공부시킬 때 당근과 채찍 또는 부담감, 압박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시키고 계시다. 잔소리를 이용하고 계시다 하면은 애가 어리니까 또 작업이 단순한 작업이니까 연산학습지 몇 쪽 푼다 이런 거니까 통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애가 공부할 동기를 파괴한다. 공부 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직접 동기 그리고 내적 동기를 강화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복잡한 상황, 사전 지시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부모가 감시감도 컨트롤할 수 없는 중고등학교 돼서도 부모 손 안 타고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학은 즐거운 도전가 탐험입니다.